백제 금동대학로를 위한 전용 전시관이 작년 12월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곧 개관 100일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전시를 하고 있길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지 그걸 한번 좀 물어보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제 또래 아빠들 박물관에 아이들 데리고 오면은 아빠 이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두커니 서 있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이거를 더 잘 설명해서 굉장히 멋있는 아빠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백제 금동대학로를 사람들이 보면 제일 처음 놀라는 게 우와 크다거든요. 아, 네네. 높이로는 62.3cm고요.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몇 킬로일 것 같아요? 한 3, 4kg? 2리터 생수 6병 무게입니다. 11.8kg 정도 됩니다. 이 유물 하나가 이렇게 넓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넘치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더 건강히 컸으면 좋았겠다. 하나하나 뭐 밑에서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용 같은 경우에는 물속을 박차고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몸을 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발 중에 한 발만 이렇게 역동적으로 올리고 있죠. 입으로 지금 이제 연꽃 세상을 물고 있는 겁니다. 연꽃체에는 물속에 사는 동물들, 물고기, 파충류, 그리고 물 위에 있는 새가 표현되어 있고요. 산 위에는 이제 들짐승들, 뭐 멧돼지, 말, 호랑이, 강아지, 사람들이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산 사이사이에 뭐 바위나 폭포나 나무나 이런 것들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물들이 그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꼭대기에는 5명의 악사가 있고 그 주변으로 5마리의 새가 그 음악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그 위로 이제 봉황이 마치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가슴을 내밀고 앉아 있죠. 봉황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이 목에 구슬 같은 걸 이렇게 괴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 신화에 등장하는 금시조라고 보는 분도 있고요. 이제 도교적으로 보았을 때는 중국의 박산향로와도 그 형태적 유사성이 있어서 뭐 봉황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고요. 또 백제 자체가 이제 용봉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도상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봉황이라고 이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봉황이 지금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용이 지금 측면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형태로 지금 전시가 되는데 이렇게 뚜껑을 씌우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그 향로는 저렇게 발굴 당시 모습을 보면 뚜껑과 몸체가 분리돼서 나왔습니다. 네, 그 당시에 몸체와 뚜껑을 결합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전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그 봉황의 가슴 중앙에 2개의 연기 구멍이 있는데 그 연기 구멍이 올라오는 모습이 아무래도 이 향로의 포인트였을 거기 때문에 그쪽의 정면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용 같은 경우도 용의 가죽에 비늘 모양이게 세밀하게 도상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쪽이 이제 정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상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되게 많더라고요. 뭐 동물들도 되게 많고 뭐 원숭이 같은 것도 있는 거 같고 뭐 머리 감는 사람 비슷한 사람들도 아까 본 거 같고. 그 문제 내려고 했는데. 그래요? 그 백제 금동대학로 도상이 몇 개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80여 개. 뭐 70여 개부터 80여 개까지가 가능한데요. 이 향로 속에 있는 도상들을 어떤 기준으로 셀 것인가를 기준으로 세울 때 저희는 얼굴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얼굴을 보면 표정이 다 담겨 있어요. 뱀을 먹는 괴수도 보면 뱀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이러고 있는 표정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괴수는 아주 우악스럽게 먹고 있는 그런 표정들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아주 몇 센치도 안 되는 거에 담으려고 했던 그 당시 백제 장인의 의도를 생각하면 얼굴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86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몇 명인지 이렇게 한번 세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하계사님께서 이거를 뭐 거의 매일 보실 테니까 정이 가는 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정이 가는 도상이요. 전 용을 가장 좋다고 표현했었습니다. 그 관람객분들께도 항상 그 용부터 설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아래에
물결도 표현되어 있고 꽃도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딱 그 삼각형 위치에 그 용의 네 다리 중 세 다리가 이렇게 딱 놓여져 있어요. 그런 구도감이 너무 아름답다고 느꼈고 딱 스토리가 연결이 돼요. 용은 물을 박차고 올라오고 그 물 위에 연꽃이 떠 있고 땅에는 산이 올라와 있고 그 세상의 가장 위에는 하늘 나는 새가 있는 거예요. 물 위, 땅, 하늘이 이렇게 자연적 배경이 깔려 있는 거죠. 이게 보면은 유교, 불교, 도교가 모든 것들이 융합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는 국사 시간에 배웠던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유교, 불교, 조교가 다 느껴지지만 명확하게 어떻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예, 저희는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절토에서 나왔으니까 불교적 영향도 있지만 그 당시에 불교와 도교가 굉장히 융합된 사상으로 존재했었기 때문에 불교, 도교가 같이 드러나는 유물로도 해석을 하고 또 봉황이라는 존재도 있고 오악 이런 것들도 이제 유교적과 관련시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유교, 도교, 불교 세 가지 모든 게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좀 본 기억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백제 문화의 정수라는 수식어가 붙는 게 아닌가. 어떻게 발굴된 거예요? 부여 왕릉원이 발굴이 되었었습니다. 7, 80년대부터 계속 그 90년대까지 부여 왕릉원을 관람하러 오시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나선과 이 왕릉원 사이에 논이 있었어요. 대형 버스 주차장이나 그 관람객들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마침 논으로 경작을 했기 때문에 평평하고요. 아스팔트만 깔면 네네. 되니까 그래야 아스팔트만 싹 깔면 되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부여 박물관에서 여기가 옛날부터 논일 하시는 분이 자꾸 기화가 걸린다고 하는 곳인데 여기를 좀 제대로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협의 끝에 93년도 10월 달에 거기에 일부를 이제 발굴을 잠깐 할 수 있게 되었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가 이미 1차 조사를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발견되는 게 마땅히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기와 버리는 것들을 묻어놓은 구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와를 계속 걷어내다 보니까 이제 향로의 뚜껑 중에 사자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가 보이게 된 겁니다. 이제 사자가 보이는 순간 여기는 지금 그 기와를 무더기로 묻어놓은 데가 아니다. 무언가 있다 해서 그때 이제 관장님까지 다 갑자기 이제 오시게 된 거죠. 오후 4시쯤이었는데요. 그때 고민을 크게 했던 거는 지금 이것을 밤새 팔 것이냐 아니면 일단 밤새 보초를 서고 내일 발굴을 할 것이냐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향로라고 생각을 못했고 불상이나 보살상과 관련된 거거나 아니면은 보살들이 쓰는 관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점점 꺼내는데 이제 기와도 너무 중요한 유물일 것 같으니까 이제 쇠붙이는 아예 쓰지도 못하고 기와도 손으로 다 이렇게 걷어내. 부여박물관에 옮겨와가지고 이제 세척을 하고 나서 보니 이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던 유일무이한 유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당장 언론에 공개하기에는 뭐라고 소개를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10일간의 긴급 조사를 하고 그 당시 12월 22일에 이제 언론 공개를 해서 백제의 향로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고 보도되자마자 수식어가 그거였어요. 백제 문화의 정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향로관도 12월 22일에 언론 공개를 했어요. 뭔가 되게 디테일이 집착. 좀 되게 집착이 이게 되게 맞죠? 느껴지네. 의미를 너무 부여하고 다녔나 봐요. 의무의 정수네요. 네. 사실 이게 처음 발굴됐을 때는 뭐 중국에서 만든 향로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유물을 왕실에서 이걸 숨기려고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쵸. 처음에 나왔을 때는 워낙 유일무이하다 보니 중국에서 만든 향로가 아니냐, 중국에서 이제 백제로 넘어온 향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없어진 이유는 만들 수 있는 그 기술력과 미감이 있었던 나라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도 있지만 그 백제에서 만들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할까요?
이제 압도적인 크기인 것도 이제 중국과의 차이점이고요. 그 결정적으로 그 연기 구멍이 독특합니다. 연기 구멍에 수정이 있어요. 백제금동대학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금속을 조각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찍어낸 겁니다. 밀랍으로 모형을 만든 다음에 그 외곽에 흙을 덮습니다. 그리고 열을 가하게 되면 흙은 단단하게 굳고 밀랍은 녹아서 빠지게 됩니다. 그 밀랍에 찍혀있던 문양들이 흙에 찍혀져 있었겠죠? 그 거푸집에다가 청동물을 붓는 겁니다. 다 굳으면 이제 거푸집을 깨는 거예요. 다른 거푸집은 여러 번 제작할 수 있지만 그럼 밀랍 주조 시에는 딱 하나밖에 제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제 밀랍으로 이렇게 청동 주조를 했을 때 연기 구멍도 미리 뚫어놔야 돼요. 독특하게 연기 구멍 중에 8개가 뭔가 쑤신 것처럼 같이 그래서 8개가 확장되어 있어요. 구멍이 커졌다. 네네네네. 주조 단계보다 한 2배 정도 키워져 있습니다. 왜 연기 구멍을 키웠을까? 향이 잘 안 나오니까 키웠겠죠. 그쵸. 향을 한번 피워봤는데 향이 잘 안 피워지니까 구멍을 키운 거예요. 왜냐하면 숯이 계속 타야만 그 수지류 향료의 수지가 발향이 되는데 숯이 계속 꺼지는 거죠. 산소가 유입이 안 되니까. 향 문화가 들어옴과 동시에 향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향료에 대한 그 실험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도 그 수은 아말감 기법. 네네 맞아요. 네. 수은과 금가루를 섞은 다음에 좀 찰흙처럼 되거든요. 이걸 이제 다 이렇게 펴바른 다음에 열을 가하면 수은이 날아가고 금이 딱 붙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얇게 표현이 돼서 향로 속 도상들의 표정이 다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팅이 돼서 녹슬지 않게도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확대된 구멍들의 단면이 도금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작 과정의 어떤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또 금이 중요하고 도금 기법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도금 전에 수성이 있었다는 뜻이 돼요. 네네. 그 기법이 굉장히 정교한 최첨단 기술을 동원한 향로네요. 그때 장인이 만들면서 엄청 힘들지 않았을까? 엄청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도금이라도 1400년이면 사실 이게 좀 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쓸만한데. 그러니까 기적입니다. 수은 아말감 도금 기법이 이제 코팅막의 역할을 했던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발굴되었을 때 그 진흙과 물 속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산소와 차단되는 밀폐 상태를 네 만들어서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 해외에서 꽤 많이 전시 요청이 들어온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 네네네. 근데 한 번도 나간 적 없다면서요? 맞아요. 그 당시 이제 이런 결정이 됐던 것이 그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였는데요. 일본과 상호 교류 전시를 준비를 했었을 때 일본 측에서 전시하고 싶었던 유물이 백제금동대학로였고요. 저희는 이제 일본에 있는 그 방가사유산, 그 당시에 지금 국가유산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향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물이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야만 볼 수 있는 유물로 해야 한다라는 이제 결정이 내려져서 국외로 나가지 못하고 외국인들이 여기까지 와야만 볼 수 있는 유물로 이제 남게 되었죠. 마치 모나리자 같은 거죠. 네. 주요 박물관의 프랜차이즈 스타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어쩌면은 제가 받는 질문 중에 99%일 것 같아요. 진품이냐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습니다. 이거 진품인가요? 당연히 진품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진품입니다.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특별전 30주년 특별전을 했었을 때 관람객분들이 올린 후기를 계속 보는데 복제품을 보았지만 재밌었다 이런 거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볼 때마다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거기에 댓글 달긴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요번에 금관 전시 했었잖아요. 그때 그 담당 하기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흩어져 있던 신라 왕족들이 다 모이는 거잖아요. 100년 만에. 그래서 그 궁을 하나 만들어 드려야죠. 이게 사실 1400년 동안 있었던 유물인데 어떻게 보면 최고의 방을 만들어가지고 후손들에게 보여줘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되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백제금동대학로가 여기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백제가 이런 느낌이구나를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신호로서 오히려 백제 그 당시 위대함을 알려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백제대학로관을 만들었죠. 그냥 우연히 발견하길 원했기 때문에 어디서도 얘기한 적은 없어요. 네. 이 공간의 요소들을 오랫동안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